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어제 방한했었죠. 무려 40조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 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네,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빈 살만 왕세자 출국 환송에 직접 가셨다고 들어서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건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 원팀 코리아 수주 사절단을 끌고 사우디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때 왕세자 빼고는 그 정부의 주요 인사 또 거기에 국부 펀드라든지 주요 투자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바로 거기 연이은 우리 왕세자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 입국할 때부터 출국 비행기 트랩 올라가실 때까지 영의 수행이라는 그 역할로 제가 지정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직접 거의 계셨기 때문에 빈 살만 왕세자가 떠나면서 이번 방안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까? 우선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함께 많은 합의들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나 그 귀국 보따리가 많은 성과를 안고 간다. 왜냐하면 장관 10명,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요 기업 어제 보셨지만 8명의 주요 기업들하고 아주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 기대감을 표시했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마 잘 통한 모양이에요. 네. 그 관저에서 그 첫 집들이 손님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관저 첫 손님이었는데 아마 한 30분 정도 저희 그 수행하는 장관들을 떼놓고 두 분이서만 네. 그 마당을 거니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환대를 받았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그 너무나 그 좋은 면들을 많이 봐서 잘 통하더라. 그래서 예. 앞으로 그 대통령, 우리 윤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과 진정한 우정들을 오래오래 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각별한 감사의 이야기를 여러 번 극진한 용어를 쓰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예, 많은 또 만족을 또 느끼고 갔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빈 살만 왕세자는 정상회담도 했지만 또 우리 다양한 분야의 기업 총수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상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8개 기업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다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기업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세계 최대의 그 수소 공장, 또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을 아예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건설 붐이 일게 되면은 철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철 가공할 수 있는 주조 단조 공장, 그다음 주택도 모듈러 조립식 주택을 최첨단으로 짓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오고 갔고요. 그래서 어저께 7개 기업들도 큼직큼직한 프로젝트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12월 1월 가면 아마 대형 프로젝트들이 아마 그 사우디발로 성사돼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따리에 윤곽이 조금씩 더 보이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빈 살만 왕세자 이번에 방한 전에 일주일 전에 원팀 코리아로 미리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직접 가시니까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게 따로 있던가요? 우선 건설은 50년이 됐는데요. 50년 전에 만든 고속도로가 지금도 그냥 새로 포장한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사우디가 코리아 베스트 또 코리아 퍼스트 이런 얘기들을 묻지 않아도 먼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부심도 느꼈고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땀을 흘렸는가. 그리고 어려울 때도 그 잔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미 검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 대기업들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제조업들 있지 않습니까? 원전, 방산, 그다음 정보통신, 그다음 여러 제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사우디가 원하는 것들을 검증되고 또 서로 편하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사우디와는 보완 관계다. 그쪽은 석유가 있고 돈이 많잖아요. 하루에 석유값만 1조 원씩 요새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이요. 하루에 1조 원. 왜냐하면 부럽네요. 1,100만 배럴을 파는데 네. 100달러 가까이 되면 이게 바로 10억 불이 넘고
원가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가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발주가 쏟아질 텐데 거기서 일단 코리아 퍼스트. 근데 문제는 우리가 코리아가 베스트가 돼야 되고요. 네네. 우리가 또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남 좋은 일 하고. 네. 아니 그냥 입에 발린 칭찬 들으면 뭐합니까? 뿐만 아니라 대기업만 가면 안 되죠. 대기업은 대장 기력이 역할을 하고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 또 우리 청년 벤처기업들 이렇게 함께 묶어서 가는 패키지 전략, 원팀 전략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빈살만 왕세자 방한했을 때 가장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네옴시티거든요. 사실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나 획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일단 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보고 오셨으니까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네옴시티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170km짜리 사막과 산악의 직선 도시 예. 라인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바닷가에 팔각형의 이 부양식 산업 도시를 짓습니다. 그다음 저 산악지대에다가는 인공 호수와 스키장을 넣어가지고 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이미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29년 그 트로제 나라는 산악 관광지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 이 산업 도시도 지금 우리나라의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 여기 가서 이미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 허황된 게 아닌가 저희들도 좀 의심을 하고 갔던 게 더 라인인데요. 이게 170km에 걸쳐서 폭 200m 그리고 높이 500m 지금 롯데타워 빌딩을 170km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예. 야, 저게 과연 가능해?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그 설계도들을 그려놓은 것과 그 전시관 그리고 공사 현장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네네. 가서 보니까 170km까지 가는 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저게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800m씩 끊어서 2.4km 요걸 한 구역으로 완성시키고 또 그다음 이렇게 쭉 가면서 이거를 분리 발주를 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근데 요 800m짜리 세계 시범 이 첨단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도까지 돼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이미 발주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가 가다가 석유값이 혹시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다가 무슨 공기를 못 맞춘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변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게 안 될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설사 저게 2.4km짜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우리가 첨단 기술의 실험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돈은 꼬박꼬박 받으면 되니까요.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혁신 기술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우리 코리아 베스트를 가서 검증을 하자. 거기에는 지하의 고속철 공사를 이미 삼성과 현대가 발파 공사를 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고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돈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올릴 여기에는 스마트팜, 또 스마트 시티, 그다음 걸어서 5분 거리 내에서 뮤지엄과 그 종합 운동장까지 다 갖추고 요트 마리나까지 갖춘 그에 대한 설계도와 그 전시관을 우리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갔던 기업 관계자나 우리 언론 취재단도 처음에 갔을 때보다는 이거는 실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쟁력의 우위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건 확실히 느꼈고요. 대신 이게 중간에 석유값이 떨어진다든지 지금 봐서는 우리 왕자가 85년생이니까 37살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정치적 변동이 없으면 지금 그 아버지 세대는 전부 90세까지 형제 상속하다가 지금 아들로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90세까지 한다고 치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37세니까 앞으로 한 50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10명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앞으로의 100년 사우디 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큰 시각과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최근에 국내 건설 경기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외 건설 시장에서 뭐 이런 시장의 전망, 우리나라의 목표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해외 건설은 그동안 해외 건설이 너무 어려웠어요. 기름값이 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택 국내 시장에 그 건설 회사들이 너무 집중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내 주택 시장도 좀 침체일 뿐만 아니라 석유가 $80 이상으로 가면 수주의 그 큰 장이 섭니다. 이때 물 들어올 때 가서 저어야 되고요.
우리 한국은 이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레미콘 기업도 필요하고요, 철강 기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타일 만드는 기업도 필요하고, 또 사우디는 석유 이후의 미래의 사우디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마트, 저탄소, 그리고 제조업 기반까지 갖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패키지, 그리고 대중소기업들이 원팀을 이루고 우리 정부기관과 금융기관까지 함께 나가면, 투자나 금융을 함께 제시하면 수주 경쟁력도 높아지고 나중에 위험 부담이 생기더라도 훨씬 더 우리가 그것을, 개별 기업들이 위험한 것을 우리가 단체로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동붐 할 때와는 달리 기업끼리 서로 제살 깎아먹기, 저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값을 제대로 받고, 그다음 오히려 우리가 단순 시공만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개념 설계나 기획 또는 사업에 대해서 미래 첨단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나 일부 금융도 갖고 들어가 가지고 유리한 수익성이 높고 사우디의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전시장 역할을 하는 그런 무대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우디 찍고 중동 국가들과 자원부국들, 그다음 우리 전후 복구 세계 시장으로 나가자. 이때야말로 글로벌로 나갈 때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건설사들 사우디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좀 많은 성과,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